자, 오늘의 공포 탐욕 지수는 28점인데요. 여전히 시장에는 두려움이 굉장히 팽배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48,000불에서 5만 불 사이에 머무르고 있는데 노란색 선, 즉 0.382 피보나치 라인을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렉트 캐피탈 트위터에 따르면 현재 구간이 5월의 급락 이후의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다. 즉 50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21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역시 받으면서 좀 횡보를 했죠. 5월 달에. 그런 비슷한 패턴을 좀 보여줄 수가 있다. 대신에 7월 이후로 급등을 한 점을 들으면서 이런 비슷한 형태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횡보가 좀 사실상 길어질 수는 있지만 그 이후 큰 상승이 나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패턴의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아카이브에 따르면 중국의 채굴 금지 정책 이후에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새로운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또 다른 지표가 또 역시 제공됐는데 비트코인의 ETF가 12월 들어 하락 장세 이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증거가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 된 곳을 보게 되시면 2021년 12월 초 이렇게 비트코인을 매집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락장이고 조정 장세로 들어서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간은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에 반해서 윌 클레멘트 이분이 53K가 이제 본인이 다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시작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52K에서 53K 이상의 강한 돌파가 나와주면 그때 매수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52K에서 53K 그리고 그 위에 60K 정도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고 또 현금화 대기 중인 많은 투자자들이 그곳을 돌파하면 이제 현금을 투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기관들이 과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기회를 줄 것이냐를 따져본다면 10월에 이제 급등 장세를 따져본다면 개미 투자자가 탑승할 기회를 주지 않고 급격하게 상승을 시킬 확률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하락 관점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락에 대한 시그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으로 유명한 크립토 로머의 트윗에 따르면 결국 지난주가 상승 파동이 아닌 조정 파동으로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아직 상승 관점을 볼 근거가 전혀 없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흰색 라인, 흰색 추세 라인을 좀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관건은 이번 주 목요일 이후에 FOMC에서의 테이퍼링, 금리 인상 등의 악재가 완전히 해소되거나 아니면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호재가 반영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센티멘트 데이터를 인용을 해서 지난 한 달간 솔라나의 온체인 개발 활동이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솔라나가 지난주에는 디도스 공격 의혹을 받고 좀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을 들으면서 메이저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솔라나는 9월에도 한번 이제 네트워크 이슈를 겪으면서 특히 이제 9월 하락장에도 다른 메이저보다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솔라나가 여전히 괜찮은 이유는 여기 보시게 되면 커뮤니티 및 개발자 활동 지표인 GitHub 커밋 데이터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1년 12월 13일까지 GitHub 커밋의 1일 건수를 보시게 되면 솔라나가 1일 90개, 폴카닷은 76개, 카르다노 65개 중
로 이렇게 1위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보시다시피 솔라나는 이 개발자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빠르게 고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9월에도 네트워크 이슈로 셧다운까지 발생을 했지만 그 이후로 어떤 메이저 코인보다 빠르게 가격 회복을 보여주면서 기술력도 입증하고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까지 포함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번 위기도 어떻게 보면 솔라나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아카이브 트위트에 따르면 5천만 명을 보유한 고객 5천만 명을 보유한 독일 최대 은행 슈파카스에서 내년 비트코인 구매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좀 국가의 어떤 큰 금융기관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가 좀 가시화된다고 해서 예전처럼 바로 시장에 반영되고 이런 시장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가 크립토콘트 온체인 분석을 인용을 하면서 11월 하반기 대리빗의 롱숏 비율이 현저하게 상승을 했다. 그리고 이것이 가까운 시일 내에 강세장이 나타날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대리빗 거래소의 이 무기한 선물 보유자 롱숏 비율이 시장의 선행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롱 비율이 높으면 당연히 많은 분석가들이 롱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롱, 즉 앞으로 상승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거래소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를 보더라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아마 예측한 거는 이 대리 거래소라는 곳에서는 조금 더 선행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뭔가 데이터를 찾아냈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BTC 보유량이 2017년 2만 달러 고점을 기록할 당시보다 감소하고 있다. 즉 2017년에 저희가 아주 큰 상승을 봤던 그 폭등장에서의 그 거래소 보유량보다 지금 BTC 보유량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여력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코인 뉴스 하나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날의 페이코인을 이제 활용을 해서 BMW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 BMW 딜러사인 삼천리 모터스와 지금 다날이 제휴를 맺었는데, 다날 핀테크가 어느 정도 이제 BMW 물량을 키핑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구매를 결정을 하면 즉시 출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자동차 구매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를 바로 받을 수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관건이죠. 예전에 그 자동차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제 살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좀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바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되는데, 이 다날의 페이코인을 이용하면 바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날의 황용택 대표님께서 자동차를 가상자산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품목이든 가상자산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실제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 브랜드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이 페이코인을 활용을 해서 모든 것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국내 코인 같은 경우는 외국에 비해서 지금 결제 시스템 위주로 빠르게 선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페이코인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페이코인이 좀 선두를 해서 좀 대중들을,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이 암호화폐로 뭔가 실질적인 어떤 재화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퍼져나간다면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장으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